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미래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전고체 배터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관련된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펙 상장 루머가 있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솔리드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고 퀀텀 스케이프 관련 투자 포인트들과 공매도 리포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전고체 관련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관련 배터리 영상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에서 전해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배터리입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이 위치하고 있고 액체 전해질이 양극, 음극, 분리막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면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분리막이 없어지고 분리막이 있는 공간까지 에너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 온도 변화로 인한 배터리의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 배터리 손상 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한 이유로는 전기차의 용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기차의 용량이 늘어나야 하냐면 바로 첫 번째로 주행거리입니다. 아직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의 주행거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서 주행거리를 확대시키려면 배터리의 용량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에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아닌 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자율주행은 결국 전기차 기반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먼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에는 지금도 수많은 부품과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센서들과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내연기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공간을 만들어 부품을 넣는 것은 어렵고 차량의 무게가 늘어감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도 안 좋아집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증가가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현재 내연기관차로는 이것을 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차량 내 데이터 사용량은 급증하고 이럴 경우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들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11TB라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축구장 4개 크기의 공장에서 하루 45TB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시는지 아시겠죠? 데이터 처리가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의 증가는 당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으면 되는 거죠. 현재까지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의 가격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역사를 보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표처럼 배터리의 발전 방향을 보면 에너지의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기본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왜 에너지 밀도가 높을까요? 폭발 위험성이 사라져서 그와 관련된 부품들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들이 채워지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은 온도 변화에 따라 배터리의 팽창을 유발해 외부 충격에 의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은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누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열과 압력 등 극한 외부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접촉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발화 폭발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졌던 냉각이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 부품들이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 용량을 늘려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자동차 회사는 CCIV와 스펙 합병할 루시드입니다. 루시드가 발표하길 현재 존재하는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 832km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로도 이 정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주행거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솔리드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현재 비상장 회사인데 최근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상에 보이다시피 스펙 주식인 DCRC와 합병할 것 같다라는 블룸버그발 루머입니다. 블룸버그발 루머가 틀릴 때도 있으니 100% 확신하시면 안됩니다. RTP도 처음에 보험회사랑 합병한다는 블룸버그 루머가 나왔지만 결국 EV톨 회사인 조비랑 합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가 스펙 주식 DCRC의 차트입니다. 루머가 나온 이래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무려 13%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소식을 올리고 DCRC를 매수했습니다. 솔리드 파워와 합병한다는 루머가 거짓으로 나와도 10%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니 과감히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운이 좋게 현재 11%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2012년에 설립됐으며 미국 콜로라도주 루이빌에 본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DCRC와 합병 후 예상 시총은 1.2 빌리언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퀀텀스케이프의 시총은 11 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솔리드 파워의 투자 회사로는 BMW, 포드, 삼성, 한온시스템, 중국 완샹그룹, 볼타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볼타 테크놀로지는 미국 신재생 에너지 저장 기술 관련 전문 투자 회사로 미국 에너지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솔리드 파워의 직원 수는 51에서 200명 사이이고 링크드인에 등록된 직원 수가 60명인 거 보니 그리 많은 직원이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일단 솔리드 파워의 간단한 홍보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올해까지 시리즈 B까지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A까지 도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2018년 시리즈 A에서는 한온, 삼성, 현대, 중국 완샹그룹, 볼타 등이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에 시리즈 B에서는 BMW, 포드, 볼타 등이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포드는 2019년 투자 이후 두 번째 투자입니다. 볼타 테크놀로지도 시리즈 A와 시리즈 B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BMW는 2017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는 전기자동차를 공동 개발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파트너사입니다. 솔리드 파워는 202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20A 용량의 시제품을 생산 성공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는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대규모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포드와 BMW는 생산되는 배터리 셀을 받아 차량 인증 등에 활용하며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2020년 이미 시제품 400개를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납품한 제품은 솔리드 파워 1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퀀텀스케이프도 동일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나 두 회사 정확히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고 극비이다 보니 정확히 알기는 힘들고 대략적인 시제품과 파트너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전고체 배터리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회사인 퀀텀스케이프입니다.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이 투자한다고 유명해진 회사로 작년 스펙 KCAC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됐습니다. 또한 이 퀀텀스케이프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 주가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스펙 합병 전에는 $10도 안 됐던 스펙이 DA 발표 후 $25까지 올라간 후 다시 $12까지 갔다가 합병 완료 후에는 $13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사유로는 합병 발표 후 프로토 제품 시연이 잘 됐고 기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보기 위해 락업 해제일까지 주가를 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일과 주가의 연관성 관련해서는 곧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합병이 완료된 소파이하고 곧 합병될 프로테라의 매도 시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는 저랑도 인연이 깊은 주식입니다.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준 스펙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벨로다인, 루미나, 루시드, 차지포인트 등 여러 스펙 등으로 수익을 보긴 했지만 퀀텀스케이프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준 스펙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저는 DA 발표 전 KCAC를 $9.93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19.45에 매도하며 1200%가량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DA 발표 전에 매수한 이유로는 S1 문서와 회사 분석을 통해 꽤 괜찮은 스펙 주식이었고 $9.93에 사면 적어도 손해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대용으로 매수해놨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를 합병시킨 KCAC의 두 번째 스펙이 상장됐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주식입니다. 이름이 KCAC라 옛날 차트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상장된 두 번째 스펙 회사가 맞고 티커가 KCAC로 똑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스펙을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면 $10 부근 스펙들을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10년에 설립된 전고체 회사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투자 회사로는 폭스바겐과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폭스바겐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폭스바겐이 $1억 투자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020년 6월 추가로 $2억 투자했습니다. 2018년부터 폭스바겐과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작년에 시리즈 F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시리즈 A까지 가는 스타트업도 적은데 F까지 갔다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해치펀드 스콜피온 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퀀텀스케이프 관련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했으며 실리콘밸리 유명인의 주가 조작, 스펙 사기, 테라노스를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할 정도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테라노스란 혈액 한 방울로 온갖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다 몰락한 바이오 벤처로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꼽힙니다. 한때 시가총액 $90억 달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파산한 회사입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를 요약하면 퀀텀스케이프의 전직 연구개발 직원 9명, 전고체 배터리 전문가 4명,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작업에 참여한 직원 2명 등을 포함해 15건의 심층 조사 인터뷰를 한 결과 퀀텀스케이프가 최근에 드러난 다른 스펙 및 전기차 사기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술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고 스콜피온과 인터뷰한 직원들은 오래전 직원으로 지금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년도 6월에 또 투자했을 만큼 기술력은 입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봐도 그리 크게 영향이 없는 공매도 리포트인 듯 합니다. 이항처럼 한 번에 50%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10% 조금 떨어지고 내용을 봐도 정확한 팩트로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듯 합니다. 전 직원들의 인터뷰에 입을 통해서만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첫 매출이 발생할 회사인데 현재 시총이 11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앞서 제 영상에서 소개드린 벨로다인, 막사 테크놀로지 등 실제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들도 2빌리언 달러가 안 되는데 시총 자체는 아직도 고평가인 듯 보입니다. 솔리드 파워의 예상 시총은 블룸버그에서 예상했을 때는 1.2빌리언 달러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솔리드 파워보다 일정이 좀 더 빠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4년 실제 들어갈 제품을 양산하고 폭스바겐도 2025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테스트 차량을 만들겠다는 BMW보다 훨씬 빠른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전고체 배터리 회사는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2022년에 내놓고 2025년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고차 관련 특허만 1000개를 넘어섰고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므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가능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자체가 워낙 극비인 탓에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시제품들 영상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많은 배터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스콜피온의 공매도 리포트를 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 노벨상을 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히려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라는 뜻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기술들은 전부 수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져서 상을 수상한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 또한 현재 수많은 회사들이 노력 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차량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핸드폰, 가전제품 등에도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장된 전고체 배터리 회사는 매출이 0원이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꿈을 먹고 크는 기업들은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